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인구 통계를 가지고 주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일자리가 많은 곳이나 또한 교통이 편한 곳, 또한 편의시설이 많이 몰려있는 곳 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가격이 상승을 하고 또한 그쪽이 개발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은 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인구 통계로 해서는 2020년도가 첫 감소한 해가 2020년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수는 거꾸로 증가를 했는데요. 그 원인 자체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인구는 줄었지만 세대수는 급격하게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그 자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사상 첫 인구 증가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세대수는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2만 명 정도가 감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세대수는 2019년 대비는 증가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대비 남자 인구 증가가 감소폭이 여자보다는 큰데요. 남자는 약 2만 3천 명 정도 감소가 되었고요. 여자 인구 증가는 감소가 안 됐지만 0.01% 상승으로 그치면서 전체적으로 2020년도 사상 첫 인구 감소가 일어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말씀드리면 1인 세대가 급격한 증가가 하면서 세대수가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인 세대 또한 그렇고요. 2인 세대도 상승폭이 굉장히 높은 해가 2020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세대 원수가 2.24명으로 역대 가장 감소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인구는 줄었지만 세대수는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에서 2020년도 세대수 및 평균 세대원수 현황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눈에 더 확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수는 줄었고요. 세대수는 증가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나타난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대수는 계속 늘었고 세대원수는 계속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표에서 보면 평균 세대원수가 2011년도는 2.53 세대원수라고 볼 수 있으면 2020년도는 2.24명으로 세대원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1인 세대, 2인 세대가 세대원수가 된 세대가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세대수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세대수는 증가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증가 추세를 보면요. 2011년도에는 세대수가 증가가 0.85세대 증가에 그쳤지만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인구수가 감소했지만 위에 앞서 보시다시피 세대원수가 1인, 2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원수가 줄어들면서요. 세대수는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72%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11년도 대비해서도 세대수는 계속 증가 세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문제가 되었던 우리나라지만 2019년도 대비해서는 그래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았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해가 2020년도면서 전적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해 자체가 2020년도면서 주거, 복지, 환경 등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인구 감소 현상은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연령대별 인구 비중 추이를 봐도요. 전체적으로는요. 30대 밑으로는 감소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50대 이상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50대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40대도 감소폭은 크지는 않지만
점차 그래프를 보면 하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30대 이상에서는 감소폭이 좀 가파르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20대는 감소폭은 크지는 않아요. 그 상태에서 60대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 폭이 굉장히 가팔라지면서 상승폭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대도 그렇고요. 70대도 상승폭이 높으면서 고령화 시대가 진입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출산으로 10세와 10대와 0세에서 9세까지 추세를 보면 하락 기울기가 가파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0대가 가파르면서 또한 20대가 가파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 변동을 살펴보면요. 전체 17개의 시도 가운데 전년 대비 인구가 증가한 곳은요. 5개 곳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경기 지역이 가장 많고요. 세종은 행정수도가 이전하면서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 강원, 충북 등 총 5곳이며 그 외의 지역들은 감소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전남, 광역시 주변으로 해가지고 광역도시가 인구 감소들이 따랐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감소폭이 매년 지속되면서 그만큼 서울 집값이 워낙 높은 상태에서 경기도로 저기 좀 상승폭을 보면요. 경기도나 주변 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군구 경우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기도 지역 중에 화성이 가장 많고요. 김포, 시흥 등 포함한 60곳이며 경기도 지역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소폭 감소한 지역들을 보면 경기 광명이 감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166개의 시군구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출생 사망에 따른 자연적 증감보다는 전출읍에 따른 사회적 증감의 영향이 크게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서울, 부산, 대구 등 최근 10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등 10년 전 대비 인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은 정주 여건과 경제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 대책이 뒤따라야 되겠다는 그러한 보고서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자연적 요인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요인으로 증감률이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적 요인으로서는 제가 표시한 곳들이 출생률이 그래도 지역별로는 높았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울산, 세종, 경기 또한 제주 지역은 사망자보다는 출생자 수가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요인으로 해서 전출과 전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지역들의 사회적 요인의 변동률에 대해서 보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감소를 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잠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일자리가 많지만 집 가격이 워낙 높은 상태에서 바로 근처에 있는 경기도 지방 인근으로 해가지고 전출이 많이 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을 보면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요,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이 빠진 폭보다도 더 높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많이 경기도 지역으로 전입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들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줄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대구, 인천도 줄었고요.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역은 행정수도가 이전하면서 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경기도가 가장 상승이 경기도가 인구 변동이 가장 많았으면서 전입도 많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도 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충북, 는 지역들을 보면요. 강원, 충북, 충남, 제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보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50%가 전국 인구의 50%가 넘게 차지하는 지역인데요. 수도권 권역을 보면 크게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 이 세 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과밀 억제 권역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울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인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자연 보존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성장 관리 권역이 일부 집중적으로 성장 관리를 하는 지역들이라고 하면서 도시가 팽창하는 지역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기도 지역이 인구 증가가 많은 지역이었는데요. 경기도 지역들을 보면 인구 증가가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늘어난 지역들을 보면 도시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전유 신고가 많이 유입이 된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순위별로 보면요. 경기도 화성시가 가장 인구 유입이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대비해서도요. 2위가 김포시고요. 3위가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평택시. 여기서 눈에 띄는 지역이 표시를 한 지역이 서울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서울특별시 광동구와 영등포구는 구별로 해가지고 2019년도 대비해서도 인구가 증가된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하남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기도 용인시, 고양시 표시한 건요. 100만이 넘어가는 지역으로서 특례시로 포함된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부산광역시 중에서도 기장구는 인구 유입이 늘어난 곳이면서 경기도 광주시까지 순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지역들 같은 경우도 신도시나 도시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전유신고가 많이 늘어나면서 팽창을 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승한 지역이 있으면 감소한 지역도 있는데요. 감소가 많은 시군구 지역을 살펴보면요.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기도 부천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부분의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요. 과밀 억제권으로 속해 있는 지역들은 인구가 조금은 감소했다 쳐도 전체적인 도시가 꽉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된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뭐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감소된 지역들을 보면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 대부분의 지역들이 상승을 했지만 광명시나 안양시나 부천시, 수원시 같은 경우도 경기도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도 일부 전입보다는 전출이 조금 더 많은 지역이면서 인구가 감소된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노원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봉구, 창원시 같은 경우도 특례시로는 들어갔지만 인구는 조금 감소한 지역이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대비 2020년도가 인구가 증가한 지역들을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신도시나 도시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이라고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이 전입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 대비해가지고 2019년도 대비 어느 지역이 인구가 유입이 많았는지 또한 적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